시간 더 줘도 소용없을 거야 얘들아. 그치? 자,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글의 길이가 좀 길죠 여러분들.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요 지문은 조금 연계 가능성 높다고 생각해. 요 지문은 법률 지문이어가지고 나올 법해요. 요즘 최근에는 이제 경제 지문이 좀 안 나온 추세라서 여러분들이 이게 읽을 때 수능특강 경제 지문 굉장히 빡세다는 생각을 할 거야. 근데 경제 지문은 오히려 요즘 좀 안 나와서 법률 지문은 이제 꾸준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 한번 잘 볼 거예요, 쌤이랑. 자, 지금 글 읽는 거 배우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 뭐 하는 거야? 이 내용 머릿속에 때려 박으면 돼. 알겠어? 때려 박으면 돼. 저 깊숙한 곳에다 저장해놔. 나중에 만났을 때 반갑게. 자, 첫 단락. 첫 단락에서 임대차 계약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형은 이해할만 하지, 그치? 첫 단락에서는 여러분들 화제 찾으면서 이제 여기서 세팅을 해주는 그 기본적인 용어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놓으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이라는 건 뭐야? 남의 물건을 빌려 쓰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 그리고 그때 빌려 쓰는 사람을 임차인,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임차나 임대 같은 표현이 익숙한 표현이 아닐 거예요. 그치? 첫 단락에서 세팅을 조금 해주고 있으니까 이걸 정리를 해보면, 자, 임대차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치?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야? 뒤에 얘기까지 같이 종합했을 때 집을 빌려주는 거야. 그치? 물론 집을 팔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매매 계약이라고 해서 아예 다른 거고, 임대차 계약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빌려 쓰고 사용료를 내는 거니까 이 집의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지. 두 개가 다른 거 같니? 그치? 그래서 임대차 계약에서 이 집주인, 자, 집주인이 뭐예요 여러분들? 임차인이야 임대인이야? 집주인 뭐야? 임대인. 그렇지, 임대인이지. 요 사람이 임대인이 되는 거고, 자, 집에 들어가는 새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뭘 지급해야 돼? 애기들 써있죠? 그렇지.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차임이라고 나와 있어요. 차임. 여러분들 이제 여기는 일정 기간을 단위로 지급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일반적으로는 어때? 월세가 제일 많아요. 월세. 그래서 이 월세 같은 뭘 줘야 돼? 차임. 우리 이해하기 쉽게 얘는 뭐다? 월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런 거 같아? 대신에 여러분들 임대인도 임차인한테 뭘 줘야 됩니까? 어려운 용어로 뭐라고 나와 있어? 뭐라고? 임차물이라고 나와 있지 않니? 얘들아 다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빌려줘야 되는 거 어렵게 뭐라 그래? 임차물. 임대물인가? 임차물. 그치? 여기까지. 그런 거 같습니까? 그쵸? 자, 그리고 또 임차물이 주택이나 상가인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증금. 여러분들은 아직 월세 계약 같은 거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월세 계약을 할 때는 그냥 월 얼마 요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야. 자, 보증금이라는 게 있고 월세라는 건 또 다른 개념이에요. 이 보증금이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왜 받냐? 여러분들 집주인이라고 생각해봐. 이 새끼가 매달 다달이 내야 되는데 그거 잘 낼 수 있을까 늘? 아닌 경우도 있겠지. 먹튀하는 경우에 여러분들 어때? 손해를, 집주인이야 집 들고 튈 수가 없지만 누구는 튈 수 있어. 새 들어온 사람 누구? 임차인은 짤 수가 있단 말이야. 또 이 새끼가 짤 때 말도 안 하고 째겠지만 벽 다 찢어버려. 그 다음 막 그냥 싱크대 다 막아놔. 그럼 어때? 돈 들까 안 들까? 그거 수리하는 대로 돈 들겠지. 여차저차한 이유에 의해서 보증금이라는 걸 받아요. 보증금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학교를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는데,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이제 이제 2013년이에요. 대학교 2013년. 그때 선생님 다녔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학교 근처에 있었던 걸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한 보증금이 대충 한 그런 데 3천만 원 정도 해. 3천만 원 정도 하고 월세는 40에서 50 사이 정도, 요 정도가 되는 거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보증금은 혹시 모를 이유 때문에 받는 거고, 월세는 뭐야? 정말 다달이 돈을 주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집에서 여러분들 살 만큼 살았어. 나와. 그럼 나올 때 낸 월세 돌려받을 수 있어 없어? 개미친 새끼죠. 그딴 소리 하는 새끼는. 그치? 그럼 월세는 주는 거야. 뭐는 돌려받을 수 있어? 그렇지. 보증금이라는 건 말 그대로 보증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뒤에 내용 읽어봐서 알겠지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월세를 3달치를 밀렸어.
자, 50만 원이라고 계산하기 편하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선생님 3천에 50짜리로 들어갔는데 자취방에 3천에 50을 들어갔는데 내가 그 월세를 3달이나 밀렸어. 그리고 이제 나오는 상황인 거야. 너 얼마 안 준 거야? 150 안 준 거지. 그럼 내가 받을 보증금에서 집주인이 마음대로 까도 돼? 까도 돼요. 그러라고 받은 게 보증금이야. 그러라고 받은 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다시 첫 달러. 자, 여기 뭐라고 나와있어? 이때 연체된 차임이나 그 앞에부터 보자.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된다. 그치? 월세를 돌려줘야 되는 게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줘야 돼. 자, 이때 근데 연체된 차임. 연체 모르면 뒤진다 진짜. 차임 뭐라고 했어? 그냥 이해하기 쉽게. 월세, 그치? 연체된 월세나 관리비 등은 공제된다. 자, 공제라는 표현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낯설 수 있는데 공제, 뺀다 이 뜻이에요. 뺀다. 알겠어? 뺄 수 있는 거야.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 여러분들. 나는 마음대로 먹튀해 된다는 거야? 안 되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른 문제 없이 딱 월세만 3개월 밀렸다고 치자. 그럼 선생님이 보증금을 3천만 원을 낸 거에서 얼마 돌려받겠어? 저기서 얼마 뺀가? 그렇지, 150 뺀가? 2,850만 원만큼 받을 수 있겠죠. 그렇구나. 됐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잘 보자. 민사법률관계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 체결 여부, 차임이나 보증금의 액수, 임대차 기간 등은 모두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자, 여기서도 얘들아 뭐 인과관계가 나와 있잖아. 어디에 인과가 있어?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요거 인과 아니야? 그치? 인과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면 체결할지 여부, 차임, 보증금 액수, 임대차 기간 같은 것들은 개인과 개인의 합의로 정하는 거구나. 이런 뭐 봐봐. 무슨 원칙이야? 계약 자유의 원칙. 그러니까 족대로 해라. 이 뜻인 거예요. 그치? 그러나 V 표시한 뒷부분 임대차 기간 결정이나 차임 증액대에서는 법률의 규정이 당사자 간 합의보다 우선 적용되기도 한다. 자, 그럼 여러분들 봐. 지금 계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자, 봐. 계약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을 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첫 번째는 어떤 부분이야? 자유의 영역. 그치? 요 부분은 왜 자유예요? 왜 자유야? 뭐가 지배하는 곳이야, 여기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게 지배하는 공간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 거기에 어떤 거 있는지 봐봐. 보증금 얼마 낼지, 내가 월세는 얼마로 계약할지, 그리고 이 계약을 할지 말지,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보장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대비되는 어떤 게 있어? 자유롭지 못한 부분. 선생님 그냥 법률로 정해진 부분이라고 써놓을게요. 정해진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 이 어떤 부분 중에서 계약 내용 중에서 법률로 정해진 부분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법률로 정해진 부분에는 여러분들 계약 자유보다는 어때? 뭐가 우선되는 거야? 그렇지, 법이 우선되는 거야. 법이 우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여기 여러분들 뭐가 나와 있어요? 임대차 할 수 있는 기간. 또 차임의 증액, 이런 것들. 그치?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글을 읽어봤으니까 알겠지만 누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요? 임대차 기간 결정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줍니다. 차임 증액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서 그냥 선생님 추가로 얘기를 해주는데 자, 봐봐. 여러분들 이사하는데도 비용 들어 안 들어? 들지. 이사하는 거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죠. 그러니까 그런 걸 노리고 혹은 인테리어 같은 걸 너네 마음대로 딱 해놨어. 이 집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서. 근데 집주인이 이 새끼 봐라? 이거 이미 인테리어 하는데 돈 많이 들었으니까 내가 월세 조금 올리더라 이 새끼. 어떻게 하겠어? 여기서 조금 더 살겠네? 자, 다음 달부터 2배로 내세요. 이지를 하면 어떨까? 존나 짜증나겠지. 그치? 근데 법은 여러분들 뭐 늘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전체적인 컨셉은 좀 약한 사람 편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있어. 그치? 이 경우에 여러분들 봐봐. 집주인이 이제 강한 사람이겠냐? 임차인이 강한 사람이겠냐? 집주인이 강한 사람이지. 집주인이 그냥 2배 올려. 요거 했을 때 그걸 막아줄 수 있도록 1년에 5%인가가 아마 그 제한선일 거야. 5% 이상 증액을 못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래서 차임 증액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은 되어 있는데 안 돼 있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백연지식으로 넣어드립니다. 알겠죠?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 임대차 기간 결정에 대한 법률에서의 이야기를 같이 볼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렇죠? 이 법이라는 거, 여기서 얘기했던 이 법이 우선해서 이 법이 어떤 법일까? 주택임대차 보호법. 알겠어? 자, 그래서 임차인의 목적. 자, 이 법의 목적부터 봐. 이 법의 목적 뭐예요?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 목적부터가 누구 편이야? 임차인. 그렇죠. 임차인 편인 거예요. 그치? 근데 이 법은 임차인이 주택이기만 하면 왜 주택이어야 돼? 법 이름이 뭐야? 주택임대차니까. 그치? 주택이기만 하면 차임이나 보증금의 액수와 무관하게 적용되지만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일시 사용이라는 건 여러분들 어떤 정도의 개념이냐면 한 달, 혹은 2달 정도. 이 정도면 긴 기간이 아니잖아. 그치? 자, 또 여러분 에어비앤비 같은 거 뭔지 알아? 하루 이틀 빌려놓고선 씨발 내가 당당하게 나 이게 권리 있는데 이지랄 보면 집주인 어떻게 했어? 미친 새끼인가 생각하겠지. 야, 그런 경우는 막아줄 수 있어. 뭐 때문에 여기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는 얼마 정도의 기간인지는 설명 안 해줬는데 보통 1~2달 정도의 짧은 기간, 뭐 예를 들어서 잠깐 시험을 봐야 돼요, 잠깐 뭐 출장 왔어요, 이런 경우는 일시 사용으로 쳐서 본인이 이제 그 집주인이 마음대로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그 계약 기간 끝난 다음에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조금만 더. 그래서 이 법은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최단 존속기간 2년을 보장하고 임차인에게 갱신 요구권도 부여한다. 까지. 자, 말이 조금 길어지고 있으니까 선생님이랑 내용 정리 한번 해보면서 갑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서는 여러분들 뭐에 대한 설명이 나오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요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까? 자, 이 친구의 목적이 뭐야, 얘들아? 얘의 목적. 얘는 뭘 위해서 있어? 누굴 위해서? 그렇지. 임차인의 뭘 위해?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지수 중에서 제일 빠르게 튀어나올 수 있을 만한 게 집주인이 갑자기 야, 너 꺼져. 이제라도 하면 어때? 당장 내일 이사해야 될 수도 있잖아. 또 야, 너 다음 달부터 씨발 월세 두 배로 내. 이랬을 때 여러분 너 어때? 슬플 수도 있죠. 눈물을 흘리죠.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막으려고 아까 우리 첫 단락에서 떡밥해서 해주는 거야. 첫 단락에서 어떤 얘기 나왔었니? 어떤 부분은 좀 지켜준다.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게 뭐예요? 임대차 기간 그리고 차임의 증액. 그러니까 월세 증액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고 그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된다 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5% 이상 증액할 수 없다잖아. 그럼 증액 안 하면 어떻게 돼? 자, 증액 안 했을 때 그건 누구한테 도움이 될까? 그렇지, 임차인한테 이득이 되겠지. 5%안 올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5% 넘게 올리면 누구한테 이득이 돼? 돈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임대인한테 도움이 되지. 그러니까 그런 걸 막아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요 기간에 대한 이야기도 좀 골 때려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임차인이랑 임대인은 똑같이 대우하지 않아. 왜? 기본적으로 집주인 힘이 더 세니까. 알겠어? 자, 다시 한번. 요게 목적인 거야. 요게 목적인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근데 이 주택이어야 되고 당연히 여기에 뭐 있어? 주택이니까. 그치?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예외적인 경우 누구는 보호 안 해줘요? 일시 사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적용되지 않는 거야. 그 여러분들 글 끝까지 다 봤으니까 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누구는 보호받지 못해요? 뒤에 뭐 나왔는데 주택 말고도 기억 안 나? 상가의 경우에는 요거랑 상관없습니다. 상가의 경우. 자, 여러분들 뒤에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점포 같은 경우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다른 조항이 있잖아. 그치? 근데 이 법률 같은 거는 지문이 나왔을 때 법이 여러 개가 나오면 요 케이스는 누구에 의해서 어떤 효력이 나오겠구나. 요 케이스는 누구에 의해서 어떤 효력이 나오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그런 문제로 나온 게 수능 특강도 그래도 조금 수능 형식 따라간 게 자, 4번 문제 잠깐만 보고 가면 자, 지금 갑돌이는 을이 소유한 X 주택을 임차했죠? 주택을 임차했고 기간이 1년이네. 그러니까 일시 사용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이제 그냥 한두 달이라고 얘기를 해줬지 1년 줬다는 건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하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자, 그럼 뒤에 자, 2020년 9월 1일 병이 소유한 Y 점포를 임차했대. 자, 갑이 지금 어때? 주택도 임차해, 병이 소유한 점포도 임차해 나와있지.
점포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영역에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 구분을 조금 잘 하셔야 됩니다. 수능에서도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좀 자주 내요. 어떤 법이 어디에 적용되는지. 알겠지? 다시 돌아와서. 자, 지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다시 볼 거야. 자, 이 법은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최단 존속기간 2년을 보장한다. 자, 최단 존속기간 2년 보장에다가 밑줄 한번 쳐놓을까? 다시 한번. 자, 최단 존속기간 몇 년? 2년.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최단 존속기간 2년. 그 다음 또 뭐도 부여하는데 임차인에게 갱신 요구권. 자, 갱신이라는 게 뭐야? 한 번 더 이거야. 한 번 더. 갱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주어지는 거야. 최단 존속 기간은 당사자들이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약정했거나 아예 약정하지 않았을 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여기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선생님이 이게 수능 글 읽기가 아니라 수학 글 읽기니까 선생님 설명을 한번 해볼게. 사례를 가지고. 자, 선생님이 있어요. 재훈이가 집 주인이야. 자, 선생님이랑 같이 계약할 사람. 가윤이. 가윤이가 있는데 가윤이는 뭐가 되냐면 세입자가 되는 거야. 자, 선생님 집에 월세 내고 들어오겠대.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가윤이가 생각해보니까 1년만 있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계약서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자, 우리는 1년 동안 거래를 합니다. 계약을 합니다. 라고 써놨어. 자, 1년 계약을 했으면 재훈이 입장에서 어떨까? 1년이 지났어. 그럼 가윤이 어떻게 할 거라고 예상하겠어? 나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하겠지. 근데 가윤이가 보니까 내가 1년 하고 이 직장에서 이직하려고 했는데 이직이 잘 안 된 거야. 그럼 어떻게 해 가윤이? 더 살아야지. 근데 처음에 1년 계약했잖아. 선생님한테 뭐라 그래야 돼? 저 더 살래요 했는데 자, 1년에 몇 %밖에 못 올린다 했냐 선생님이 아까? 5% 너무 적잖아. 2배는 받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가윤이를 쫓아내고 다음 호구를 잡으려고 선생님 좀 각을 보고 있었어. 근데 가윤이가 1년 계약했으니까 이제 꺼져야 되는데 뭐라 그래? 당당하게 씨발 용돈 요구하는 파일이 알아? 몰라? 파일이 마냥 이렇게 이지를 하면서 씨발놈이 어딜 쫓아내 개새끼가 나 한 번 더 살 거야 2년 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 살게 해줘야 돼? 꺼지라고 할 수 있어? 그렇죠. 살게 해줘야 돼요. 왜? 2년이 뭐니까? 그렇지. 최단 기간이 2년인 거야. 최단 존속 기간. 1년으로 계약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미만으로 약정했거나 혹은 아예 약정 자체, 이 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었더라도 최단 기간 2년 동안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볼까? 자, 우리가 처음에 계약을 2년 계약을 했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1년 있다가 가윤이가 이거는 좀 그렇다. 이 사례는 자, 그대로 1년으로 갈게요. 그대로 1년으로 갈게. 자, 아까는 가윤이의 요청사항에 의해서 어떻게 했어? 1년 계약하고 플러스 1년이 의무적으로 됐었지. 그치? 근데 이번에는 선생님 쪽 사정 때문에 선생님은 가윤이를 쫓아내고 가윤이 나가면 1년 후에 2배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했는데 우리 집 근처에 있던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버린 거야. 아니 그럼 선생님 딱 봐도 어떨까? 선생님이 가진 이 집의 수요가 줄어들까 올라갈까? 큰 회사가 사라지면 줄어들겠죠. 회사 다니면서 자취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가윤이 나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이 방 비겠죠. 방 비면 선생님 어떨까? 슬프겠죠. 그치? 그래서 가윤이가 1년 계약을 하고 저 갈게용 이래. 가윤이도 그 회사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가윤이도 그 회사가 막 이제 다른 데로 이전하면서 같이 떠나간 거야. 야, 이 개새끼야. 최단 존속 기간 몇 년이야? 2년이지. 어딜 뒤질라고. 이거 돼 안 돼? 요거는 안 돼. 요거는 안 돼. 그럼 선생님 입장에 존나 불리한 거 아니야? 불리해요. 왜? 법이 왜 이렇게 선생님을 불리하게 만들었어? 이건 기본적으로 누굴 위한 거야? 임차인을 위한 거기 때문에. 알겠어? 1년 계약하더라도 가윤이는 2년까지 채워 살 수가 있어. 하지만 선생님은 1년 계약했더라도 2년 전에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물론 쫓아낼 수 있기는 해. 대신 그만큼 손해배상 해줘야 돼. 그럴 바에는 그냥 두겠지. 그치? 가윤이 이사 부르는 비용,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 비용 이런 거 다 내줘야 되는데 그런 거 내줄 바에는 그냥 참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다시 쭉 읽어보시면 자, 2년 미만으로 약정했거나 아예 약정하지 않았을 때도 적용이 되고 다만 자,
우리 법률 지문에서 선생님 다만 나오면 좀 별표 치면서 뭐라 그랬었어? 예외적인 케이스가 문제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다만 임차인은 법률보다 불리한 내용의 약정이 유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법률보다 불리한 내용의 약정이라는 건 계약 내용이겠죠. 약속이 유효임을 주장할 수가 있대. 말이 좀 어려워. 다행히 뒤에 누가 있어? 예컨대 예시 있으니까 또 별표 치면서 예시를 통해서 방금 이야기했던 법률보다 불리한 내용의 약정이 유효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같이 봅시다. 임대차 기간이 1년으로 약정된 경우,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네. 1년으로 약정한 경우 임대차 기간 1년이 경과했어. 그때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의 효과인 보증금 방안들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이게 뭔 얘기야? 가윤이가 선생님 저 1년 잘 살았어요 안녕 했을 때 보증금 선생님이 돌려줘야 돼? 된다라는 거야. 왜? 1년 계약했으니까. 그치? 자, 근데 뒤에 임대인은 누구야? 집주인 선생님이잖아. 선생님은 2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임대차 기간 만료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야. 야, 너 1년 지났다. 너 이제 가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왜? 최단 존속 기간 2년 동안은 최소한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게 맞아요. 누구 편입니까? 이 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임차인은 법률보다 불리한 내용의 약정이 유효하다라는 걸 주장할 수 있지만 반대로 역으로 임대인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두 번째 단락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 생각을 해보니까 2년 말고 막 4년, 5년 해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오래오래 살 수 있지.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을 초수계약으로 했다고 치자. 근데 가윤이가 회사가 이전을 해가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5년이 의무계약 기간이면 어떻게 해? 가윤이 입장에 손해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이 법은 누굴 위한 법? 임차인을 위한 법. 그러니까 이 최단 존속 기간의 시기를 늘리는 방향으로 간 게 아니라 갱신요구권이라는 걸 줘버린 거예요. 갱신요구권이라는 걸 줘버리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또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야? 그렇지, 임차인한테 넘어가는 거니까. 갱신요구권을 요청을 했을 때 최초의 갱신요구권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 입장에서 거절을 못해요. 물론 할 수 있는 사유가 있기는 해. 특이한 케이스가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는 거절을 못해요. 그러니까 거의 누구 마음대로야. 연장하는지 마는지는. 그렇지, 거의 임차인 마음대로인 거야. 자, 그 내용이 3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최단 존속 기간은 길면 길수록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최단 존속 기간이 지나치게 길게 규정되면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자, 이유가 뭐야? 이전해야 될 때 임차인이 마음대로 이전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따라서 적정 기간의 최단 존속 기간을 보장하고 임차인에게 갱신 요건을 인정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도 한번 이해해보자. 그렇지, 살지 말지 선택권을 주는 쪽이 조금 더 임차인 입장에서 어때? 유리한 선택을 하기에 좋겠죠. 그래서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 임차인이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차 종료를 주장하려면 이로 인해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자, 언제?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차 종료를 주장한대. 예를 들어서 서로 계약서에다 몇 년을 썼냐면 서로 2년을 쓰는 거야. 서로 2년을 썼는데 1년 만에 회사가 이전을 했어. 그러면 2년 동안을 계약서로 약속을 한 경우에 그 경우에 가윤이가 1년 살고 나서 나 가야 되겠네? 라고 얘기를 하면 뭘 해줘야 돼?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만약에 최단 존속 기간이 5년이라고 해봐. 근데 1년 만에 가야 돼. 그럼 4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임차인에게는 어떻게 주는 게 더 나아? 갱신 한 번 더 할지 말지라는 그 권리를 주는 편이 최단 존속 기간을 길게 늘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다. 이 얘기를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도 했었고 다시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조금만 더. 계약의 갱신이란 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하는 계약의 당사자들이 종전, 이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계약하는 것을 뜻하는데, 원래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므로 처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든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든 문서 작성 등의 명시적 방법을 갖출 필요는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명시적이다라는 표현의 반대 표현이 뭐야? 명시적의 반대 표현 묵시적. 이 정도는 조금 어휘 수준으로 기억하자. 명시라는 건 눈에 드러나게 뭐 썼다 이런 게 명시적인 거고, 묵시적인 거는 암묵적으로 이런 뜻인 거야. 알겠어? 선생님이 여러분들 학원 등록할 때나 아니면 선생님 첫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굳이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야 돼? 알아서 안 졸아야지. 그게 이제 어른 된 도리지. 여러분들도 이제 곧 어른 아니에요? 그치? 묵시적으로 약속한 거잖아. 우리 서연이는 어때? 고1이에요? 쳐자고 있네, 뒤질라고. 자, 묵시, 명시,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없다라는 건 묵시적으로도 동의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지.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 갱신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묵시적 방법으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자,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자, 우리 계약서에 처음에 1년을 썼다라고 치자. 1년을 썼어요. 1년 동안 살 거예요, 선생님. 했어. 가윤이가. 자, 근데 계약 기간이 거의 다 왔어. 이제 끝나가. 근데 가윤이가 아무 말도 없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 더 살겠지야, 나가겠지야. 그냥 더 살겠지로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왜? 불만이 있었으면 얘가 얘기를 했겠지. 아무 말도 없었잖아. 그럴 때는 이거 계약 연장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다시 그 뒤에 예시로 나와. 예시로 먼저 읽었는데도 나가겠지가 나오면 조금 속상하긴 하네. 뒤에 내용 한번 볼까요? 예컨대 예신이가 별표 한번 쳐주고, 자, 이 내용으로 앞에 내용 이해해 볼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갱신 기간인 임대차 기간 종료 전 6개월부터 2개월 사이의 기간. 자, 우리 괄호로 한번 묶어서 여러분들 또 개념어 정리를 하나 할 거예요. 자, 괄호로 갱신기간 묶어. 괄호로 갱신기간 묶어. 자, 요게 뭐야? 그 뒤에 있는 것도 괄호로 묶어볼까? 임대차 기간 종료 전 6개월부터 2개월 사이의 기간이 뭐가 되는 거야? 갱신기간. 자, 이 기간 중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것을 법적 갱신이라고 한다. 자, 예를 들어서 1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1년 더 살았어. 자, 1년을 더 살았어요. 자, 이제 퇴단 기간은 어떻게 됐어? 채워줬지, 선생님도. 이제 쫓아낼지 말지 선생님 고민 이제 생각할 수 있고 내 의견 얘기할 수가 있어. 자, 근데 봤는데 쫓아내고 싶은 거야. 카톡을 해야 되는데 자꾸 깜빡깜빡해.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버리면 아니 가윤이 입장에서도 똑같은 거야. 집주인이 나가라는 얘기를 굳이 하지 않았으면 어떤 거예요? 또 살라는 거겠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서로가 서로한테 그런 거예요. 서로가 서로한테 나가라, 나갈게요 라는 이야기가 없으면 그냥 지금 상태 유지하는 걸로 합의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문서로 1년 계약이니 2년 계약이니 안 쓰더라도 가만히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거야? 계약은 연장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럼 쫓아내고 싶으면 선생님은 언제 얘기를 해야 돼? 쫓아내고 싶으면 자, 2년을 살고 있지? 근데 여기서 끝나기 전에 6개월부터 2개월 사이에 너 꺼져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갱신하지 않습니다 라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 뒤에 이 2달 지나고 나서 한 달 사이에 갑자기 선생님이 야 나가, 이지라면 다음 달에 나가라는 거잖아. 이사가 씨발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이지라면 가윤이 어때? 슬퍼 안 슬퍼? 눈물 존나 나겠지. 그러니까 가윤이 눈물 멈출 수 있게 선생님한테 요 6개월부터 2개월 사이라는 기간을 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응. 자, 이걸 뭐라 그러는데 서로 아가리 닫고 있다가 갱신한 거. 그렇지. 그걸 법정 갱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이 갱신도 여러분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뒤에서 여러분들 다른 갱신이 하나 더 나와요. 자, 그래서 법정 갱신이라는 건 뭐야? 서로가 굳이 별말 안 해서 암묵적으로, 묵시적으로 서로 합의한 걸로 보고 한 번 더 계약하게끔 만들어진 것. 그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법정 갱신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네. 막 엄청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지. 근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요즘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니네 이거 잘 기억해놔야 돼. 그래야 너네 대학 가서 써먹지. 이거 니네 실전이야, 실전. 선생님 이걸 잘 몰랐었어. 대학교에서 자취할 때. 근데 이런 내용들 잘 몰랐거든. 그래가지고 잘 모르고 막 선생님이 그냥 그 계약 기간 이제 따로 별로 얘기 안 했는데 선생님 2년인가 살고 나서 그 다음에 나간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나도 통보를 해야 돼, 반대로. 나도 통보 안 하고 가만히 있어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글처럼 암묵적으로 연장하게 되는 거야. 그 3개월 정도 전에 텀은 줘야 되는데 그냥 내가 갑자기 그냥 싹 얘기를 해버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 어떨까? 이 새끼 법적으로는 병신 새끼네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 손해배상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그때 선생님 처음 알았어. 그래서 가끔씩 이제 여러분들 이제 대학교 가서 커뮤니티가 있을 거야. 같은 학교 학생들끼리 커뮤니티. 그때 그 내가 살던 집에
그 뒤에 들어올 사람 찾습니다. 이런 글이 가끔씩 올라와. 왜 그런 거야? 계약 기간을 다 못 채우고 그리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 월세 계속 나가잖아. 아니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사게끔 만드는 거야. 그 선생님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실제로 내가 이제 월세가 65만 원짜리가 마지막에 65만 원짜리 월세를 내가 살았었어. 근데 65만 원이 그대로 그냥 난 살 필요가 더 이상 없는데 65만 원 계속 내야 되니까 돈이 아까워 안 아까워? 존나 아깝지. 그래서 뒤에 사람들 들어올 때 원래 65만 원인데 나 어차피 이거 여기 안 살아야 되는데 65만 원 다 내긴 아깝고 네가 들어와서 살면 내가 15만 원 내주겠다. 내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친구는 그 65만 원짜리 방을 3개월 동안 50만 원에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약했었습니다. 그때. 이게 뭐 찾아보니까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했었어. 뭐 지금 그래서 자부할 건가요? 그런 거 아니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3단락까지 내용이었어요. 자, 네 번째 단락입니다. 자, 또한 갱신기간 중에 임대인이 적법한 갱신거절 통지를 하더라도 임차인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갱신시킬 수 있는데 이거 뭐야? 개깡패 생기죠? 그치? 합치가 아니야. 두 당사자의 합치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가능한 거야. 일방적으로. 자, 일방적으로 갱신시킬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갱신 요구권 행사 역시 갱신 기간 중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2년 살았으니까 이제 나가라 라는 말을 하려면 그것도 갱신 기간 안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아닌데요? 꺼지세요? 저 또 살 건데요? 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그것도 역시 어디서? 갱신 기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법으로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만 갱신을 거절하여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래서 법으로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의 예로서 우선 임차인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월세가 2달치 이상 밀리게 되면 그때는 임대인에게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므로 이 상태에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이해할 만해요? 그치, 이 새끼 씨발 월수를 내야 되는데 월수도 안 되는 새끼인데 내가 얘를 또 연장해주면 나한테 손해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정도까지는 봐주는 거야. 한 달치는 안 되고 2달치 이상. 알겠어요? 자, 또 임차인이 계약 위반을 한 적이 없어도 임대인 자신이나 임대인의 부모 혹은 자녀 등 직계가족이 임차물인 주택에 실거주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런데 다만 여기도 별표 한번 쳐주고 이처럼 자가거주 목적, 이런 걸 자가거주 목적이라고 하는구나. 자가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했던 임대인이 그 주택을 직계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임대를 또 한다고 한다면 그럼 임차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4단락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4단락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야? 갱신 요구권, 요 개념이 나온 거야. 자, 이 갱신 요구권 누가 행사하는 거야? 행사 주체가 누구예요? 행사 주체? 임차인이야, 임대인이야? 그렇지, 임차인이 행사하는 거야. 임차인 행사. 그리고 이거는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거절될 수도 있지만 얘는 일방적으로 결정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개깡패 같은 거지. 자, 선생님이랑 한번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같이 볼 거예요. 자, 선생님이랑 가윤이랑 계약을 했어. 계약을 했는데 자, 계약을 했고 2년이 지났어. 자, 계약 후 2년. 그러니까 지나기 전에 요 시기. 자, 요 시기가 이제 어떤 기간이냐면 여기가 갱신 기간인 거야. 아까 갱신 기간은 얼만큼이었죠, 여러분들? 계약 종료 전 6개월부터 2개월 내였었지. 자, 이 갱신 기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기 좀 더 밀어야 되겠구나. 2년 채우기 전이니까 요렇게. 자,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갱신 기간이 되자마자 선생님이 이때 뭐라고 했냐면 가영아 꺼져 병신아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왜? 월세 2배 받아야 되거든. 근데 가영이 계속 찾아오고 있으니까 어때? 빵이 쳐 안 쳐? 존나 치죠? 200만 원짜리 지금 옆집은 200만 원이야 월세가. 근데 가윤이가 혼자 50만 원씩 내고 있어. 잘 안 나갈 때 이 땅에 회사가 들어올지 모르고 나는 그냥 50만 원씩 팔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윤이네 회사가 우리 집 주변으로 딱 들어온 거지. 그러면서 수요가 늘기 때는 가격이 올라서 200만 원씩 받을 수도 있어. 근데 50만 원 내고 있는 새끼가 들어와서 앉아있으면 선생님 속이 어떻게 했어? 부글부글 끓겠지. 씨발 4배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럼 당장 어떻게 해야 돼? 꺼지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갱신기간 되자마자 야 꺼져라 제발 좀 꺼져 라고 얘기를 했어. 그 가윤이 가만히 있을 거야? 아니죠. 족가세요 하면서 뻑큐를 딱 갈긴 거야. 그게 뭐야? 가윤이 뻑큐.
그게 갱신 요구권인 거야. 근데 선생님한테 만약에 법적인 어떤 아까 가능했었죠? 이 갱신 요구권은 무조건 거절 불가능한 게 아니야. 여기 있을 때 요거 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여기 살려고 하는 경우, 혹은 예를 들어 내 자식이 여기 살려고 하는 경우, 직계가족, 혹은 가윤이가 월세를 2달치 이상 연체한 경우, 그땐 쫓아낼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내 가족들이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상황도 아니야. 가윤이가 연체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갱신 요구권 거절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대로 또 어떻게 해야 돼? 우리 2년 계약한 거 또 채워줘야 돼. 다음 2년까지. 선생님 속이 타겠지.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했을까? 가윤아 미안한데 선생님 가족이 와서 살아야 돼 라고 구라를 쳐버린 거야. 자, 그래서 실제로는 없는 우리 가족을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해서 가윤이를 쫓아냈어. 근데 실거주를 안 했죠? 선생님 가족이. 그래서 다음 호구인 서윤이를 잡아와서 여기다 200만 원씩 받고 있었어. 가윤이 열 받아 안 받아? 받지. 이 개새끼 진짜 여기에 가족 사는지 안 사는지 구경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렇지. 나 50만 원 내고 살던데 쫓아냈으니까 이사 존나 짜증나게 했으니까 가서 봤더니 선생님 가족이 아니라 누가 와 있어? 호구가 한 명 앉아 있어. 열 존나 받지? 그럼 뭐 할 수 있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누구를 엄청나게 보호해주냐? 임차인을 엄청나게 보호를 해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해돼요? 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다만까지 선생님 설명을 해준 거야. 임대인이 그 주택을 직계가족이 아닌 다른 타인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그치? 원래는 나를 연장을 시켜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으니까 손해배상 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처럼 갱신 요구권은 임대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선생님의 권리가 굉장히 많이 제한됐지? 그치? 이거 가윤이를 보호를 해주는 대신 선생님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한 번만 쓸 수 있다는 거야, 한 번만. 자, 이에 비해 법정갱신이 여러 번 반복된 상태이더라도. 자, 여러분들 법정갱신이라는 표현 우리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위에서 나왔어요. 법정갱신이 뭐였습니까? 서로 가만히 있다가 그렇지 암묵적으로 합의한 걸로 합의해서 그렇게 해서 연장되는 경우. 그치? 그 경우. 자, 근데 여기 여러 번 반복됐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법정갱신과 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은 별개이기 때문에 법정갱신은 임대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 왜 이렇게 볼 수 있을까? 만약에 선생님이 불만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 거야? 내가 꺼지라고 했겠지. 근데 가만히 있다가 법정갱신이 됐다는 건 선생님도 선생님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아서 가윤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연장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연장을 해주겠다라는 이 동의를 암묵적으로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임대인의 의사도 들어가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어디에는요? 법정갱신에는요. 법정갱신에. 자, 그럼 상황을 여러분들 다시 볼 거예요. 상황을 다시 해보자. 자, 2년짜리 계약을 했어요. 2년짜리 계약을 했는데 이 갱신 기간 동안 가윤이도 선생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 그럼 자동으로 똑같은 조건으로 어떻다 이 선생님이 한 번 더 연장이 된다 했었지. 그치? 그래서 2년이 또 추가로 연장이 된 거야. 근데 여기에서도 또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갱신기간이라고 있겠지, 갱신기간이. 그렇지. 자, 두 번째 갱신기간에 선생님이 야, 나가. 너 한 번 더 살았잖아. 한 번 갱신했으니까 이제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은 이미 갱신이 한 번 됐기 때문에 가윤이는 뭐 할 수가 없어? 갱신 요건 쓸 수가 없어요? 아니죠. 쓸 수 있어요. 그래도. 왜? 요 연장은 뭐에 의한 연장인 거야? 그렇지. 요거는 이제 법정 아니야? 법정갱신? 그렇지. 법정갱신. 법정갱신에 의한 갱신인 거고. 자, 여기서 선생님이 나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순간에는 이제 법정갱신이 아니라 뭘 쓸 수 있는 거야? 갱신 요건을 써버릴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강제로 어때? 2년을 더 살 수 있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요렇게도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돌아오면 선생님이 아무리 싫다고 얘기해도 법적인 그 요구 조건 어떤 거? 직계가족이 살거나 혹은 월세를 이 2달치 이상 밀리거나 요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무조건 그 계약 내용은 어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한 번 더 연장까지는 가능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내용이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5번째 단락입니다. 임차물이 점포인 경우 나와있지. 여기서도 이제 주택이 아니라 뭐예요? 점포예요.
자, 임차물이 점포인 경우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마련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아까 뒤에 4번 문제 설명하면서 가볍게 얘기했었죠. 여기는 아예 다른 내용입니다. 자, 이 법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자, 선생님 이런 문제는 잘 보라 했었지. 왜? 딱 봐도 주택 임대차랑 상가 건물 임대차랑 어떤 거 같아? 두 개. 비교대를 쳐야 될 것 같지, 그치? 근데 여기서 공통점 서술해주고 있으면 이런 거 잘 받아 먹어야 돼. 알겠죠? 자, 마찬가지로 최단 존속 기간, 법정 갱신, 임차인의 갱신 요건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점포 임대차의 경우에도 임차인의 계약 위반 등과 같이 법으로 정해진 사유가 충족되면 임대인은 갱신 거절을 하여 갱신 예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까치. 아, 여기까지 보니까 지금 어때? 완벽하게 누구랑 똑같아. 여기까지의 내용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내용과 완벽하게 똑같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나 뒷부분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다르게 정해진 내용도 다르게 정해진 내용도 있는데 우선 갱신요건은 점포임대차 전반에 대해서 적용이 되지만 갱신기간이 임대차 기간 종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로 규정되어 있고 그럼 봐야지 여러분들 차이점이라고 했으니까 자, 위로 올라가서 전 페이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서현씨? 전 페이지를 보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여러분들 몇 개월부터 몇 개월 사이예요? 6개월부터 2개월 사이죠. 그치? 점포 같은 경우에는 6개월부터 어떻다? 1개월 사이니까 조금 더 넓구나.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자, 또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1년이며 갱신 요건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기 전까지 여러 번 행사할 수 있다. 자, 다시 최단 존속 기간. 우리 최단 존속 기간이 여러분들 주택 임대차에서는 몇 년이었어? 그렇죠, 2년이었죠. 근데 이 점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몇 년이래? 1년. 자, 그리고 갱신 요건 같은 경우 여러분들 주택 임대차에서는 몇 번 썼어요? 갱신 요건? 한 번밖에 못 썼죠. 법정 갱신이랑 다른 갱신이니까 갱신을 한 번 할 수 있다가 아니야. 강제로 갱신할 수 있는 건 갱신 요건 한 번밖에 못 쓰는 거야. 그치? 근데 점포는 여러분들 어때? 갱신 요건은 그렇지 10년을 초과하기 전에는 여러 번 행사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5단락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제 읽었어야 되냐면 주택임대차 vs 상가 건물 요거 해주면서 읽었으면 되는 거야. 자, 공통점 한번 다시 볼까요? 글에 나와 있는 거 공통점. 마찬가지로 어떤 거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개념이 있기는 해. 최단 존속 기간이라는 거 규정해요, 안 해요? 규정하고 있죠. 자, 또 법정 갱신이라는 것도 여기도 있나 봐. 그러니까 아가리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동으로 갱신된다고 묵시적으로 이제 합의하는 걸로 보는 거지. 그리고 또 뭐도 있어요? 갱신 요구권. 이런 게 다 있기는 합니다. 다 있기는 해요. 자, 선생님 노란색으로 필기해 준 건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 공통점에 대해 서술해 준 거예요. 맞는 거 같습니까? 자,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있죠? 갱신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나와 있죠? 자, 이 갱신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언제야? 갱신 요건에 대해서 갱신 거절할 수 있는 거. 그렇지. 요것도 연체했을 때. 연체한 경우에는 갱신 거절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지. 그런 것 같아. 계약 위반 등으로 이제 등과 같이 법으로 정해진 사유가 충족되면 임대인은 그 갱신 거절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그 뒷부분. 그러나 다른 부분 잘 봐줘야 되겠지. 자, 최단 존속 기간이 여러분들 주택 임대차에서는 몇 년이었어? 최단 존속 기간 주택에서는 2년이었지. 그치? 자, 근데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 몇 년이야? 1년으로 규정되어 있죠. 요게 차이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 또 어떤 것도 있어요, 얘들아? 또 어떤 거? 갱신 같은 경우 이 법정 갱신과 관련된 거니까 선생님 여기서 설명해주면 갱신 기간이라는 게 아까 있었지. 그치? 주택 같은 경우에 몇 개월부터 몇 개월 사이야? 남은 기간에 6부터 2 사이였었는데 자,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6에서 1 사이 요렇게 바뀌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 갱신 요구권. 자, 갱신 요구권 주택의 경우에는 몇 번이야? 1년이 1년이 아니라 1회죠. 그치? 강제로 재계약할 수 있는 건 1회 한정인 거야. 근데 반면에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10년
초과 전 여러 번도 가능하다 이렇게 남아있네.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상가 건물 관련된 이야기에서만 언급됐던 게 마지막에 있어요. 한편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최단 존속 기간은 보장되지 않는다. 그럼 얘는 뭐야? 최단 존속 기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건 쫓아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언제? 보증금이 얼마 이상인 그런 큰 점포일 때.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어떠냐면 지역마다 달라. 뭐 서울은 9억이고 수도권이면 6억이고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보증금의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많이 나가는 경우에는 안 봐준다 이 뜻인 거예요. 근데 사실 요게 보장 안 되는데 또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 사실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어때? 제한적이야. 야, 너네가 지금 장사를 한다고 해봐. 너네 여기 영토에 홈플러스 있잖아. 너 홈플러스 보증금 낼 수 있을 것 같아? 못 내겠지. 그럼 그 보증금이 큰 만큼 거기에 월세가 어떨까? 존나 나가겠지. 그 니네 감당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에 들어올 수 있는 점수 자체가 조금 적기 때문에 굳이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 이 정도로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내용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일단 지금 문제 바로 들어가지 말고 선생님이랑 같이 글 읽었던 거 있지? 요거 한번 쓱쓱 다시 읽어보면서 이해 안 되는 문장이 있으면 지금 질문해보자. 우리 선생님 잘 잤네. 죽이고 싶게. 자, 첫 번째 거 문제 한번 같이 볼까요? 첫 번째 문제. 자, 내용일치 문제죠, 여러분들. 자, 1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꼭 월 단위 지급해야 돼요? 그러라면 규정은 없어. 그냥 여기서 사례를 월세로 든 거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월세가 제일 익숙할 테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안 되더라도 법정갱신했던 거 기억나요? 묵시적으로 서로 가만히 있으면 법정갱신이라는 게 된다고 했었고, 그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이 안 된 거겠지. 그치?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정답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여러분들 계약이 자유의 영역인 게 있고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었지. 그래 안 그래? 그치? 자,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차임의 가액. 그러니까 차임의 가액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뭔 얘기냐면 얼마나 그 차임을 조금 더 할 수 있는가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차임. 그치? 그러니까 너 돈 얼마 내고 계약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때요? 그 이후에 연장할 때 얼마나 올리느냐라는 또 다른 얘기인 거야. 얼마나 올리느냐라는 또 다른 거야. 월세 계약하는 거는 다 여러분들 어때요? 월세 계약 같은 거는 다 자유의 영역이 있었죠. 그러니까 3번 선택지가 적절한 겁니다. 알겠어요? 자, 4번. 일시 사용 같은 경우에 선생님 뭐라 그랬었어요? 아까 한 달이나 2달 정도 되는 짧은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치? 5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차임이나 보증금의 액수가 이 법으로 정해진 기준가액을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거 뭐야? 이 보증금의 액수랑 관련된 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언급된 게 아니라 어디서 언급됐었어?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일부분만 적용됐었지. 모든 부분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치? 보증금이나 보증금 고려를 해서 뭐 적용이 되니 안 되니 하는 이야기는 주택임대차에는 없었어요. 자, 그 다음 2번. 요건 선생님이 이제 아까 글 읽으면서 그냥 설명을 해줘버렸지, 거의. 그치? 그러니까 기억의 이유. 왜 이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단 존속 기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최단 존속 기간을 유지하되 갱신 요구권을 부여하는지. 그렇게 됐을 때 임차인의 어때? 선택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게 더 좋다라고 얘기했었잖아. 만약에 임차인에게 선택권 없이 의무로 5년 이렇게 해버리면 1년 살고 나가야 될 때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알겠어요? 자, 다음 3번. 자, 3번 볼게요. 1번. 자, 점포임대차의 경우에 주택임대차와 마찬가지로 모든 점포에 대해 최단 존속기간이 적용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딱 봐도 아니죠, 여러분들? 아까 우리 차이점 잘 봤으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택임대차는 최단 존속기간이라는 게 있었지만 점포임대차 같은 경우에 물론 최단 존속기간이 있기는 해. 근데 그 경우는 언제였었어? 보증금이 일정 액수를 넘기 이전에 있는 작은 점포들에는 적용이 됐지만 선생님 아까 서울시는 9억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죠? 9억 정도의 보증금을 낼 정도면 큰 곳이잖아. 그런 대형 점포 같은 경우에는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 2번. 점포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갱신 요건을 행사하더라도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가 없죠. 그치? 자, 얼마나 보장된다 했어? 최소 10년. 아, 그래서 우리 학원도 있다. 맞다. 너 얘기했더라, 씨발. 아, 우리 학원 말고요. 타 학원 이야기인데, 다른 학원 이야기인데, 그 다른 학원이 조금 잘 되는 학원, 잘 되어 가는 학원이 있었어. 잘 되어 가는 학원이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 건물에 건물에 막 존나 바퀴벌레 같은 새끼들이 있는 거야. 엑스코드라는 임의의 학원, 그리고 또 러설 같은 학원. 얘네들이 장사가 더 잘 되니까 나오는 점포마다 걔네들이 막 러설 그리고 막 엑스코드 이런 애들이 자꾸 잡아가는 거야. 우리 또 늘려야 되는데 지금 뭔가 분위기 좋단 말이야. 이거 점핑을 하기 위해서 점포를 좀 늘려야 되는데 실제로 어떤 학원, 어느 학원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어떤 학원이 거기 어떤 학원의 주인장 분께서 그 건물에 한 호수를 가지고 계셔. 자기 건데도 자기 걸 못 써. 왜 그럴까? 10년을 보장을 해줘야 돼. 심지어 위치도 좋아. 자기 학원이 어떤 학원인지 얘기 안 했어. 자기 학원이 이렇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있고 여기에 이상한 학원이 하나 들어와 있단 말이야. 바퀴벌레 같은 학원 하나가 여기 싹 들어와 있어. 그래서 여기 쫓아내고 우리가 쓰면 거기가 쓰면 딱 좋을 텐데 여기가 안 나가는 거야. 쫓아낼 수 있어 없어? 못 쫓아내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못 쫓아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 선생님이 이제 눈물 툭툭 흘리시고 계셔.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특별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어요. 10년 동안은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자, 3번. 점포임대차의 경우 영업의 규모와 무관하게 임차인에게 갱신 요건이 보장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점포임대차, 갱신 요건, 영업의 규모. 영업의 규모 아까 대규모 점포? 요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맞아요. 그렇게 연결할 수 있어. 근데 얘들아 대규모 점포 때 거기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게 갱신 요건이 보장이 안 됐단 거야? 아니지. 뭐가 정해지지 않은 거야? 최단 존속 기간이 보장되지 않는 거지. 이 점포에 대한 갱신 요건이 보장되지 않는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은 얼만큼은 쓸 수 있는 거야? 10년만큼을 쓸 수 있는 거야. 10년만큼 쓸 수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3번이 적정한 겁니다. 자, 4번 볼게요. 소규모 점포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2년으로 약정되더라도 실제로는 1년만 보장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뭘 가지고 낚시를 한 거냐면 1년이 최단 존속 기간이잖아. 그치? 그거 갖고 낚시를 하려고 한 건데 계약을 2년을 했으면 어때? 2년으로 되는 거지. 이거 이제 누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가지고 어디에서 얘기했었어? 여러분들 물론 이 경우에도 여러분들 1년만 보장되기는 해. 법적으로 1년만 보장이 되는데 여기는 계약이 2년이잖아. 그럼 뭐가 더 유리하겠어? 임대 들어온 사람한테 법조항이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법조항이 계약 내용이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계약 내용을 2년으로 했으면 2년 보장이 되는 거예요. 계약 내용이 2년이면 2년 보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틀린 거예요. 4번 선택지. 자, 5번. 점포임대차 계약이 최초 계약 1년인 경우에 임차인은 갱신 요건을 총 10번까지 행사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한 번 하고 나서 임차인이 갱신 요건을 쓰면 10번 쓰면 몇 년이 돼? 10년이 되잖아. 그치? 9번까지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5번 선택지까지 제끼면 정답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내용을 선생님이랑 천천히 볼 거예요. 아까 선생님 스포해줬던 것처럼 자, 갑의 주택임대차 계약에 해당되는 경우겠고 그 다음 병이 소유한 Y점포 임차한 경우에는 상가 건물 임차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오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 2천만 원이라고 보증금도 줬고 자, Y점포 임대차 계약은 혹시 모르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대규모 점포 임대차에 해당한다. 여기서 해당한다는데? 그치. 선생님 거짓말 친 건가요? 아니요. 사실 법 조항은 선생님 얘기처럼 9억 정도가 맞아. 9억, 6억. 내가 확인을 해보고 왔어. 나도 모르는 일이었어가지고 확인해봤는데 9억, 6억 정도 되더라고. 근데 여기서는 그냥 2천만 원인데 그 2천만 원이 뭐다? 대규모 점포 임대차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어떤 특이 케이스가 발생할까? 뭐가 보장되지 않아? 요 점포 계약에서는 요 상가 건물, 요 점포에서는 최단 존속 기간이 보장이 안 되겠죠. 그치? 그 정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1번 선택지부터
자, 임대차 기간이 1년이 경과한 후 갑은 X주택 임대차의 종료를 주장할 수 있으나까지 종료 주장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선생님 아까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차인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했었어. 그치? 임차인 마음대로 종료 주장할 수 있죠. 반면에 자, 을은 어때? 집주인. 이거 오히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은 되게 보호를 해주는데 임대인은 보호를 안 해준다 했었지. 아까 선생님 가윤이랑 선생님이랑 계약하는 거 가지고 설명했었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을인 집주인은 임대차 종료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1년이라고 하더라도 최단 존속 기간이 몇 년이니까? 2년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1번 여러분들 맞는 얘기입니다. 자, 2번 볼 거예요. 20년 6월 1일에 X주택에 거주하면서 을에게 갱신 요건을 행사한 경우라고 나와 있어요. 자, 천천히 한번 봅시다. 자, 6월 1일이니까 지금 요거 어때? 3개월. 그치, 2개월, 여기 지금 계약 시기한 게 시작이 18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2를 더하면 2020년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계약 종료하기 3개월 전이니까 6개월부터 2개월 사이라는 그 조건에 충족하죠. 갱신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갱신 기간이기 때문에 갱신 요건 행사하는 게 적법하다, 유효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문제가 있어. 연체를 했네. 얼마? 50만 원 연체를 했어요. 그러면 연체한 금액이 있을 때 여러분들 어때? 갱신 요건 거절할 수 있나요? 할 수 있긴 한데 액수가 어때야 돼? 2개월치를 넘어야 돼. 근데 얘 월세 얼마야? 50만 원이지. 한 번 연체면 어떻게 해서 쫓아낼 수 있다? 없다. 그치? 얘는 이제 법적인 그 조건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갱신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유는. 자, 그럼 세 번째. 2020년 6월 5일에 갱신 요건을 행사했으나 을이 자신이 거주할 예정임을 이유로 그렇지. 자가로 들어가는 경우에 있었지. 본인이나 본인의 직계가족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어때? 이 갱신 요건도 거절할 수 있다라 했었어. 그러니까 만능은 아니야. 임대차를 종료시킨 후 친구 정에게 X주택 임대인데 친구는 여러분들 직계 가족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목격한 갑이 빡이 쳐갖고 아까 가윤이가 했던 것처럼 직접 보다가 어이 씨발놈 아니네 하면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한 거야. 그래서 갑은 을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이러한 이유로는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4번 볼 거예요. 2020년 9월 1일 계약한 날이네. 그치? 영업 시작하면서 곧바로 병에게 갱신 요건을 행사를 했대. 이 새끼 미친놈이죠? 자, 갱신 요건 여러분 언제 행사하는 거예요? 갱신 기간에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 종료에 6개월부터 몇 개월 사이? 1개월 사이죠, 여기서는. 상가 건물 관련된 거니까. 그치? 자, 그래서 이 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는 있는데 유효하지도 않죠. 이게 좀 약간 병신 같은 선택지인 거야. 그 다음, 병은 2021년 6월 1일 날 갑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했다고 한다면 임대차 기간은 22년 8월 31일까지 연장이 되는데 이게 좀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병신 같은 선택지예요. 일단 이 갱신 요건 행사도 적법하지가 않고 그리고 21년 6월 1일 날 거절 통지한 거는 아마 저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여기 지금 1년 계약했었잖아. 그러니까 6개월부터 1개월 사이라는 그 갱신 기간 내에 이제 거절을 하더라도 이때 거절을 해야 되니까 요거 때문에 요거 갱신 거절 통지를 이 기간 내에 하게끔 만든 것 같은데 임대차 기간이 또 거절 통지를 했는데도 22년 8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사실 연장은 되겠죠. 왜? 10년까지는 쓸 수 있으니까. 그치? 연장은 되겠지만 갱신 요건을 행사해서 연장되는 건 아니죠. 그치? 갱신 요건 행사는 언제 해야 돼? 기간을 잘 지켜서 갱신 기간 내에 해줘야지. 그치? 이것도 갱신 기간 내에 안 하면 여러분들 이것도 무효입니다. 쫓겨나요. 알겠어요? 자기 권리가 있으면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지 그 권리가 생기는 거야. 자, 5번. 갑이 21년 6월 15일에 병에게 갱신 요건을 행사를 했대. 자, 21년 6월 15일이면 여러분들 뭐야? 계약 만료하기 21년 6월 15일. 2년 추가 2년 살았으면 여러분들 지금 어때? 최단 존속 기간 보장한 거지. 자, 그럼 갑이랑 미안. 소리. 갑이랑 병이랑 한 거죠. 미안해요. 자, 20년에 계약을 했고 1년이 계약 기간이고 또 어때? 최단 존속 기간도 상관은 1년이잖아. 그래서 21년 9월 1일이라는 거는 얘가 이제 종료되는 기간. 상가 건물인데 점포. 자, 근데 병에게 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했어. 여기까지 적법해? 그치? 갱신 기간 내에 한 거니까. 자, 그래서 Y점포 임대차 계획 갱신된 후 갑이 계약 위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2년 6월 15일 날 거듭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요것도 가능하죠. 어디니까? 상가 건물, 점포니까. 그치?
근데 이제 갱신 요건을 거듭 사용한다라는 말이 무조건 틀린 건 어딜까? 그치,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갱신 요건을 거듭 쓴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병이 갱신 거절을 하더라도 갱신이 10년까지는 무조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요거 5번 우리 사회문화 5번과 한 거예요. 그렇게 막 생각보다 어렵진 않지. 길이가 좀 길어서 그래.